열매는 신맛이 나고 물러지고 터지게 될 겁니다. 열매가 아무리 크고 하더라도 신맛 나고 당도가 높지 않고 물러 터지게 된다면 소비자에게 좋은 과일을 보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차 비대와 2차 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 라고 한다면 지금이 딱 바로 2차 비대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까지는 찐녹색의 열매였다면 지금 현재는 좀 더 연한 연두색에 가까운 하얀색 과분이 좀 생겨나면서 연두색에 가까운 상태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1차 비대에서 2차 비대로 넘어가는 시기들을 각기 지금 품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간단히 그러면 1차 비대에서 2차 비대로 넘어갈 때 뭘 해줘야 되나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병해충 관리나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부분도 있겠지만 양분 공급 관련된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 아주 뛰어난 지금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건 올해 비료를 잘 줘서만 이렇게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블루베리가 성장을 하는 건 아주 추운 2월달 온도 아주 낮죠. 전혀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그리고 3월달이 지나서 이제 4월달이 돼야지 순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월 중순 하순이 되었을 때 꽃이 펴고, 그 다음에 가지와 꽃이 같이 성장을 하면서 꽃은 수정이 되고 가지는 이렇게 강한 성장들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하다 보니 저희들이 비료를 딱 준다고 먹고 바로 그냥 푹 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료를 주고 성장을 하는 부분은 그해 주는 비료는 50% 정도 영향을 준다면 전년도의 양분의 상황, 뿌리에 저장되어 있는 양분이라든지 가지에 저장되어 있는 양분이라든지 이런 저장되어 있는 양분이 또 50%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작년에는 뭐 초기에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준 것과 안 준 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일을 하고 7일 정도면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강한 성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흡수되는 성분들은 빠르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의 시비도 절반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보면 되겠죠. 깨비농장 블루마스터 시스템 비료를 예로 들자면 초기에 저희가 성장형 비료를 통해서 나무의 성장을 시킵니다. 그때 주는 비료가 성장형 비료죠. 열매도 키워야 되고 잎도 이렇게 튼실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성장형 비료를 주게 되는데, 이 성장형 비료를 착색이 수확기까지 계속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는 좀 더 커질 겁니다. 잎도 줄기도 좀 더 성장을 하겠죠. 하지만 조금 있으면 어떤 시기죠? 한여름에 장마기가 오게 되는데 장마기에 접어들게 되면 태양은 없고 비는 많이 내리는 시기인 거죠. 촉촉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기다 보니까 성장형 비료를 계속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잎은 아주 넓어질 거고 가지도 아주 성장을 길게 하게 될 텐데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웃자라게 되는 거죠. 나무의 성장에 있어서도 성장형 비료를 장마기까지 한여름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마기를 지나고 여름 끝자락까지 시비를 하게 된다면 웃자람으로 인한 동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성장형 비료는 아주 추운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4월 달에 꽃이 피고 새순이 나오는 시기를 거치고 수정이 된 다음 이렇게 1차 비대기를 거쳐 2차 비대기 직전까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강한 성장 1차 비대, 2차 비대까지 열매 성장을 그 성장형 비료가 끌어갈 수 있는 거죠. 2차 비대기에 접어들게 되면 열매형 비료를 줘야 됩니다. 열매형 비료는 착색을 도와주고 열매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당도를 높이는 다양한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겠죠. 물론 당도라는 게 비료를 준다고 당도가 훅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질소를 성장형 비료를 꾸준히, 또는 블루마스터가 아니더라도 단용 비료를 또는 한 가지 비료를 꾸준히 주게 된다면 성장은 열매는 좀 더 커질 수 있겠지만 질소의 과용이나 비료의 잘못된 부분으로 열매는 신맛이 나고 물러지고 터지게 될 겁니다. 열매가 아무리 크고 하더라도 신맛 나고 당도가 높지 않고 물러 터지게 된다면 소비자에게 좋은 과일을 보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차 비대와 2차 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매뉴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또 5월 셋째 주에 성장형 비료를 주다, 열매형 비료를 주세요. 이 시기에 대한 구분은 5월 셋째 주 또는 둘째 주로 구분을 지은 게 아닙니다. 2차 비대기에 접어들었을 때가 성장형 비료인 블루마스터 G에서 열매형 비료인 블루마스터 F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남해안이나 제주도는 따뜻하니 당연히 2차 비대가 빨리 오겠죠.
저 위쪽 강원도와 비교를 하면 2주까지도 보통 차이가 나거든요. 1차 비대기에서 2차 비대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성장형 비료에서 열매형 비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장형 비료에서 열매형 비료 넘어가서 해가 없는 장마기를 그리고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여름을 지나 초가을까지 열매형 비료를 줌으로써 우짜라지 않고 단단하게 튼실하게 열매는 크고 달고 맛있을 뿐 아니라 저장성이 뛰어난 과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료라는 게 모든 걸 좌지우지 할 수는 없습니다. 나무가 아주 비실비실하고 식재도 잘못되어 있고 통기성에 배수성이 안 좋은 곳에 저희 블루마스터 시스템 비료 블루마스터 S부터 시작해서 G, F, M, HS 모든 걸 때려 붓는다고 하더라도 개선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전문 시스템 비료를 시기에 맞게 공급을 해준다면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농장보다 우수한 성장과 우수한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차 비대기와 2차 비대기 넘어가는 시기에 뭘 해야 되느냐, 성장형 비료에서 열매형 비료로 블루마스터 G에서 블루마스터 F로 넘어가는 시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린다고 했죠.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파란색의 열매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수정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꽃받침이 커지기 전에 보통 낙과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과다하게 착과가 된 송이들에서는 통상적으로 보통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많지 않다면 전체적인 열매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보시는 이 정도 1차 비대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2차 비대기에 바로 들어가는 시점 푸른색 열매 1차 비대되어 있는 열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병해가 아닌가 해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서 미시간이라든지 조지아라든지 드래퍼 개발한 곳들 대학연구소라든지 이 문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7, 8년 전에 이렇게 문의를 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살균제라든지 또는 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봤으나 매년 동일하게 이 시기가 되면 이렇게 푸른색 1차 비대된 열매들이 이렇게 낙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미국의 대학들에 이 부분을 보내고 답변을 하나 받았습니다. 푸른색 과일이 떨어지다. 그린 프루트 드랍. 무슨 말이냐면 병에는 아니고 1차 비대에서 2차 비대 착색기 바로 전까지 드래퍼에서 현재 관찰되고 있는 이 현상으로 떨어진 과일을 쪽에 보면 안에가 이렇게 썩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썩은 건 아닙니다. 안에가 갈색으로 말라 있다고 할까요? 이게 뭐 때문이냐? 칼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쪼개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가 갈색으로 이미 변해 있죠. 사실 겉모습은 아주 정상입니다. 그린 프루트 드랍. 무슨 말이냐면 녹색의 과일이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그 원인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슘 부족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에서 칼슘 자체가 부족하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옆 분석, 옆을 떼어서 분석을 해봤죠. 그러면 이 옆에 통상적으로 칼슘이 부족했다면 칼슘 부족이 나와야 될 텐데 이 잎에는 칼슘이 충분합니다. 저희 깨비농장의 블루마스터 시스템에서는 칼슘을 EC 1.0 또는 1000배 정도로 해서 매월 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에 칼슘은 충분하고 이 나무에서도 칼슘은 충분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특이하게 드래퍼 품종에서는 잎과 나무와 토양에는 칼슘이 충분하지만 1차 비대에서 2차 비대고 착색기 바로 전까지 이 잎에서 칼슘을 많이 흡수를 하고 이 시기에 이 잎에서 칼슘 많이 흡수를 할 만큼 이 열매에는 칼슘 부족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특이하죠. 일반적으로는 토양 그리고 나무 잎에 칼슘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이 열매에도 칼슘이 충분하여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드래퍼는 특이하게 이 잎이 무성하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잎에서 칼슘을 다량으로 흡수를 하고 그 다량으로 흡수한 만큼 1차 비대, 2차 비대 이 비대기에 열매 칼슘 부족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토양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잎에는 칼슘이 충분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뿐만의 고민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고민이었죠.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제가 십몇 년 재배를 하면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품종이 뭐야 라고 한다면 수지블루와 드래퍼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건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죠.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수익성 있는 품종이 뭐야 라고 한다면 단연 드래퍼를 꼽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연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많은 자료들을 만들었는데, 그 자료도 찾아보니, 그리고 또 저희가 그걸 받아서 보니 일반적인 지금 블루마스터 시스템에서는 굳이 연면 시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드래퍼는 연면 시비를 통해 칼슘을 열매에 직접 공급해 주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연면 시비, 언제 어떻게 그러면 이 열매에 칼슘을 공급해야 하냐? 1차 비대 수정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씩 4회나 5회 정도 칼슘을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면 시비를 하는 칼슘제는 다 같은 칼슘제가 아니거든요. 질산칼슘, 황산칼슘, 탄산칼슘, 다양한 칼슘들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니 어떤 칼슘이 가장 좋았냐? 염화칼슘이라는, 저렴하죠. 농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아주 저렴한 이 염화칼슘이 그린프루트 드랍 GFD에는 가장 효과가 좋게 결과적인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걸 잘 하시는 분들은 꽤 잘 아시겠지만, 뿌렸을 때 스프레이 인절이, 즉 뿌려서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잎이 타버리거나 또는 열매도 이 해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염화칼슘은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포해 줄 때는 이른 새벽 5시 정도, 또는 더위가 한풀 꺾인 4시나 5시 이후,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맑은 날에는 6시 또는 7시 이후가 되겠죠.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한 1000배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낙과 현상으로 인해서 GFD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큰 시름 덜어드리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부분이 조그만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나가다가 한 가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어서, 이 품종은 리버티입니다. 어제도 비가 왔었고 그제도 비가 와서 한 2, 3일 동안 날씨가 꽤 흐렸거든요. 흐린 상황에서 오늘은 아침부터 아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보상으로 29도까지 지금 올라간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시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혹시 물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 물이 꽤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도 이것들이 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냐? 방금 제가 날씨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와 그제 비가 많이 왔었고,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습도, 충분한 물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해가 없는 상황에서 새순들이 성장을 한 거죠. 갑자기 오늘 높은 온도에 낮은 습도, 강렬한 태양이 있다 보니 성장한 새순들이 고개를 숙인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으니 물이 없겠구나 라고 만일 물을 준다면 과습이겠죠. 한 번, 두 번 물 주는 거야 전혀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어떤 단편적인 현상만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농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숙이는 이런 현상만 가지고도 전날, 전전날의 날씨이고 지금 현재 온도, 습도까지 다 고려해야 되고, 이 나무의 상태와 시기까지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들어보거나 파보거나 해서 물량까지 체크해야지만이 이게 왜 숙였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처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 깨비농장이 있는 겁니다. 이 현상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다양한 스키마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0%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 또는 특수한 현상이 발생되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깨비농장으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